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정 활동이 좀 바빴습니다. 오늘은 이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해서 6.25 전쟁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6.25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북한에 의한 기습 남침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았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좌파 세력들이 또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25 전쟁이 쌍방과 실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뭐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료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49년 3월에요.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련의 모스크바로 간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그 러시아어가 보이죠? 모스크바 기차역에 내린 거고, 이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김일성, 하나 건너 여기 안경 끼고 가방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에게 남침을 할 테니 허락해달라 라고 이제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스탈린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49년에 큰 국제적인 변화가 두 개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9년 10월에 중국에서 그동안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벌어지던 내전이 끝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불리하게도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정권이 수립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줄여서 중국 공산당이다 해서 중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 지도를 보세요. 당시 중국이 공산화돼서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에 있는 대륙이 몇 개 없죠. 그 중에 유라시아 대륙이 지구상에 있는 대륙 중에 제일 큰 대륙입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의 왼쪽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공산화된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고요. 동유럽의 그 나라들을 차례차례로 다 공산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북한까지 공산화되면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매달려 있는 거의 섬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이 이제 이때다 하고 다시 한번 스탈린에게 남침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반도를 접근할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스탈린이 국제정세가 변화가 됐으니까 남침을 도와주겠다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남침을 승인하면서 단 소련이 직접 가담할 수는 없으니까 공산화된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가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지원 약속을 받아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0년 3월하고 4월 사이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해서 스탈린을 설득을 했고 스탈린이 남침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스탈린에게 박헌영이 남침하겠다고 그러면서 스탈린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면은 남침을 하게 되면 남한에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남한 내에 20만 남로당원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주장을 하면서 설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리 농지개혁을 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동조할 세력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아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과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만나면서 남침을 모의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이 전폭적으로 남침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료로서 빼도 박도 못하는 사료가 지금 우리 남아 있어요. 이때 북한을 도와서 소련군이 만들어준 남침을 위한 계획서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죠. 소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이게 러시아로 된 작전 계획서가 남아있을 수가 없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다 짜가지고 무기도 완전히 소련제 무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는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6.25 전쟁 중간에 중공군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팔로군 출신의 중공군을 38선에다가 중공군 5만 명을 정도를 미리 배치를 해서, 왜냐하면 전쟁 경험이 많은 군대를 38선에다가 배치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소련제 T-34 전차라든가 뭐 이런 걸로 최신 소련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12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불법적인 기습 납치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주로 일요일을 틈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새벽 4시에 이제 기습 납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 세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 김일성.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있죠. 그 스탈린은 어떻게 했느냐? 남침을 승인하면서 탱크, 전투기, 폭격기 이런 걸 다 지원했고요. 마오쩌둥은 이제 김일성에게 그 중공군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일으킨 전쟁. 그러니까 김일성이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그런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북한이 이게 뭐 항상 무슨 북한의 대외 홍보 사이트가 우리 민족끼리예요. 마치 무슨 우리 민족끼리 무슨 싸운 전쟁이다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이 소련과 중공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동족인 우리 나라를 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민족 반역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뭐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북한이 우리 민족이 어쩌고 뭐 무슨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민족 반역적 전쟁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전쟁이 쌍방거실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도 그래요. 6.25 전쟁이 마치 남과 북이 싸우다가 38선 근처에서 뭐 수도 없이 싸웠다,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전면전으로 발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좌파들의 주장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뭐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의 기원, 그 책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물타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싸웠다라는 거는 자동차 사고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차가 부딪혔는데 우리 민족끼리 싸웠다라는 거는 38선에서 계속 싸우다가 어느 날 그게 전면전이 됐다? 그거는 양쪽의 차가 서로 충돌했다. 이게 책임이 반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역사적 사실은 어떻습니까? 좌파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죠. 실제 역사적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전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새벽에 완전히 그 소련하고 중공하고 모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소련제 최신 무기, 그 다음에 중공군 해가지고 기습남침한 거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북한으로부터 기습남침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만히 멈춰있는 차가 있고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온 차가 100% 가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좌파들이 말하는 그 뭐 38선 상에서 소규모 전쟁이 뭐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6월 25일이라는 날짜에 전면전으로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6.25 전쟁을 요새 보면은요, 무슨 뭐 방송 같은 데서도 그러고 뭐 사람들이 한국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냥 6.25 사변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전쟁이라는 건 원래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전쟁이라고 보지 않았고 그냥 6.25 사변이라고 계속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6.25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한국 전쟁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저희가 있어요. 그 저희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영어로 코리안 워니까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 그 좌파들이 쓴 역사 책이라든가 뭐 논문 같은 걸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거나 남북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6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왜 안 쓰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월 25일 날 기습남침했다라는 것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25일이라 그러면은 그날에 북한이 쳐들어왔다라는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습남침이고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를 지워버리려고 일부러 북한의 기습남침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보시면 굉장히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앞장서서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말 쓰지 말고, 물론 외국인들은 그렇게 부르죠. 한국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베트남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외국인은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좌파들의 물타기 획책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